네,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강의 너무 좋았죠. 우리 또 옆에 계신 리더님들과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다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불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전과 가치를 전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표지 사진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리더님들께 이곳에서 말하고 원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비전과 가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안할 때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 먼저 예스라고 대답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배워라 라고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아침부터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저와 함께하는 이 한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께 선물과 같은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준비해봤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리더님 계신가요? 몇 분이세요? 한번 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인가요? 손 들어주세요. 선물 있어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이죠. 여덟 분은 제가 샘플 선물 준비해 왔는데요. 이따가 식사하시고, 드시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끝나고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처음은 아니지만 이 비전과 같이 처음 듣는다라는 분 계세요? 잠깐만.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요. 이따 호응이 좋은 분께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처음 오신 분들은 주위에서 보시면 많이들 보셨죠, 이 그림. 이 그림을 저는 딱 처음 보고 정말 아메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나 무거운 수레를 네모난 바퀴로 끌고 있어서 동그란 바퀴로 바꾸면 수월하게 끌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알려주고 싶죠. 그런데 이분들은 고맙지만 바빠서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어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사람들은 바빠서 괜찮아요. 시간이 없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나를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의 마음이 정말 이 그림과 같다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저의 이야기, 제가 왜 아메이를 선택했고 우리 가정에 어떤 노후의 대안으로 아메이를 선택했는지 저의 얘기와 함께 아메이의 가치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7월, 한 9년 전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만나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에메랄드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흰 원피스가 이제 저예요. 이제 어플 사진이어서 누군가 하시는데, 저고, 이제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아시죠? 우리 김정아 리더님이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고, 제가 이분을 통해서 아메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좀 이분과 특별한 만남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서울에 살다가 이제 경기도 남양주 덕소라는 곳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3학년 새 학기가 되면 요즘도 학부모 총회 다 하나요? 그래서 학부모 총회를 하니까 아이도 어리고 전학을 갔기 때문에 정보를 얻으려고 제가 학부모 총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총회에 이제 끝나고 교실에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창문 밖에서 제가 한 10초 정도 고민했어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면 학부모가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기왕 왔으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는데요. 그날 놀라웠던 사실이 담임 선생님이 반대표, 부대표, 녹색대표 엄마를 선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반대표 엄마가 됐고 옆에 계신 우리 정아 리더님이 이제 녹색대표 엄마가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웠던 건 우리 정아 리더님도 서울에 살다가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사 왔고 같은 학교에 전학을 했고 같은 반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정아 리더님은 딸이고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학급 봉사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만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급 봉사 일을 하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관계로 이렇게 만남을 지속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아메이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만남이라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가 되었던 어느 날에 우리 정아리더님이 저에게 홈미팅에 한번 와보라고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초대받기 며칠 전에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정아리더님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사업 설명 안 들으면 그냥 방문 판매하는 일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은 없었지만 그래도 굳이 정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가면 되겠다라는 깔끔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홈미팅에 참석을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두 분의 스폰서님을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갔던 홈미팅이 저희 스폰서님들도 이 사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 초창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홈미팅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어떤 형식을 갖춘 홈미팅이 아니에요. 그냥 식탁에 저희들끼리 앉아서 차 한잔 하는 게 홈미팅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종이에 적어서 사업 설명을 정말 간단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선입견이랑 편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그동안 아메이가 이런 일인지 몰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다.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옆에 하나 끼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정리가 바로 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너무 이 사업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스폰서님의 그 스토커가 제가 되어서 스폰서님을 따라서 제가 이 드림센터 미팅장에 바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님들 꿈이 뭔가요? 이곳에 오시면 꿈이 뭐예요? 한 번쯤 다 질문을 받아보셨죠? 그래서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지금은 어떤 꿈을 꾸었고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는 시간들이 다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0세에서 30세까지는 그냥 배움에다가 모든 시간을 다 씁니다. 그죠? 대부분 학교도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배우고 이제 기초를 닦는 거죠. 인생 기초. 공부하면서 기초를 닦는데 30대를 쓰다가 30부터 60까지는 뭘 쓰나요? 주로 어른의 삶을 만들어 나가죠. 어른의 삶. 그때부터는 진짜 생산적인 삶을 공부가 아닌 직접 생산의 시기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진짜 중요한 일들은 무진장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그때 다 처리해요. 그때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아이도 낳고, 가정 꾸리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뭐 집도 사고, 그죠? 자산 불리고, 이게 가장 30대에서 60대 사이에 격렬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결혼이 창업이잖아요. 대주주 2명이 만났어. 서로 없는 사람들끼리 만났어. 그리고 창업했어. 그러면 막 직원이 들어오죠. 자꾸만 창업했으니까. 이 직원들 한 번 뽑으면 퇴사 불가능. 절대 안 나가. 그러다가 막 30 되면 나가. 그럼 걔네 계열사, 우리 본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다 본사가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슬슬 계열사가 생기기 시작해. 이제 하나씩 나갔어. 그럼 그 친구들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또 본사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30에서 60에는 막 격렬하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30에서 60세 사이에 다 해봅니까? 아니면 많이 참습니까? 많이 참죠.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도 참고요. 나를 위해서 쓰는 돈도 참고요. 나를 위해서 옷을 사 입는 것도 참고요. 구두 사는 것도 참고요. 그죠? 나를 위해서 하는 좋은 것들을 꽤 많이 참습니다. 그리고 내 꿈도 참아요. 그러니까 30에서 60에 내가 꾸린 가정과 n분의 1로 다 나눴어야 돼요. n분의 1도 아니죠. 아이들한테 많이 나눠쓰다 보니까 나는 뭐예요? 이쪽에 주기 위해서 나는 자꾸만 나를 아껴요. 그죠? 절약해요. 내 시간도 절약해서 아이들 줘야 되고 내 돈도 절약해서 애들한테 줘야 되고 그죠? 내 꿈도 절약하고 얘 꿈 키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그 30에서 60대 가장 왕성한 성인의 나이에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자꾸만 절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절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60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0 이후에 꿈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90까지 30년 버틸 거 아니에요. 근데 30년 내내 너무 절약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 쪼그라들어갖고 나중에 60에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아우 가긴 어딜 가. 가지 마. 아우 야 다 줄여. 그래서 다운사이징이라고 그러죠. 노후 때는 다 줄여요. 집
평수도 줄여, 꿈도 줄여, 돈도 줄여, 친구 관계도 줄여. 그래서 실제로 친구 관계도 줄입니다. 옛날에 100명 만났으면 한, 야, 됐어. 5명만 만나. 돈 들어. 다 줄여. 취미생활도 줄여. 다 오히려 줄여나가요. 우리 너무 줄여서 늙은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네,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세요? 예.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제가 아메이를 만날 때 정말 김미경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30에 결혼을 하고 2아이를 낳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1년 반 안에 집도 장만을 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제 학교가 일찍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전업주부가 되었는데요. 정말 맞벌이였다가 외벌이가 되니까요, 여유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은행을 다녀서, 직장도 안정적이고 수입도 나쁘진 않았는데, 마찬가지죠. 부모님들 용돈도 한 번씩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가계 지출이 대부분 아이들에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선 정말 많은 것을 참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옷도 별로 안 샀고요. 구두도 안 샀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요즘 브랜드로 비교해 본다면 올리브영처럼 좀 중저가 브랜드에서 스킨하고 로션 딱 2개만 사서 바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선 많은 것을 참고 대신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을 해주려고 그리고 나름 케어하는 그런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이를 잘 케어했냐면요.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까요? 예. 왜 아이들 학년마다 경험해야 되는 경험학습, 체험학습 있죠. 제가 다 데리고 다니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현장을 근현대사까지 제가 다 데리고 다니는 엄마였어요. 우리 남편 회사 가도 저는 혼자 애들 둘 데리고 이렇게 다 역사 현장 다 끌고 다녀서 서울 시내에 저는 무료 박물관이 되게 많아요. 무료 박물관 되게 많은데요. 안 가본 박물관 없이 다 다녀봤어요. 서울 시내 박물관을. 그리고 모든 스케줄표가 다 있고 방학 시작했다.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스케줄표 쫙 있고 그리고 책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함께 책을 읽어줘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일기 쓰기, 일주일에 1번은 독후감 쓰기. 글을 잘 써야 돼. 막 이러면서 우리 아들 행복했겠죠. 그렇게 나름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케어하는 그런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와서 깨달았던 한 가지가 내가 꿈이 없었다. 내가 꿈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었지만 정말 중요한 꿈을 이야기해주지 못했고 꿈을 키워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곳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성공하신 리더님들의 어떤 스피치 그리고 생각, 사고 저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건 이런 사진들이에요. 홍진희 스폰서님과 다이아몬드 이상 되시는 리더님들이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컨벤션 비전 트립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미팅장에서 이런 사진과 함께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셨을 때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이 사진 속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기 계신 리더님들처럼 선한 부자가 되어서 선한 물질을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제가 예전에 어떤 선한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저의 꿈들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꿈들이 이곳에서 점점 더 커지면서 저도 이 사업을 정말 사업처럼 해봐야 되겠다라고 저도 결단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이 너무 좋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 사업으로 성공하기에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너무 부족한 거 많고 그래서 그냥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저도 이제 꿈이 커지면서 사업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메이를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해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한번 해보세요. 2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곳에 왔더니 늘 홍진희 스폰서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질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덧 아메이를 한 지 9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근데 정말 9년 전과 9년 후 지금 정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김정아 리더님하고 또 위에 상위 스폰서님인 우리 김효은 리더님하고 저하고 9년 전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그리고 같은 또래를 키우는 가정주부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초창기니까 이런 미팅장에 다닐 때 스폰서님과 함께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부 3명이 어느 날 갑자기 아메이를 한다라고 이렇게 다니면 주변의 시선을 끌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들의 시선이
정말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린데 그런 일을 하러 다니네라는 시선이 저희들에게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파트 단지에 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교회도 바로 근처에 있어서 소문이 잘 나는 동네예요. 그래서 소문이 좀 안 좋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상으로 걸어 다니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다니고 엘베를 타지 못하고 계단으로 걸어 다니는 막 그런 에피소드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9년이 지난 지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 리더님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테슬라를 끌고 다니고요. 우리 김정아 리더님은 벤츠를 끌고 다니고요. 우리 김용 리더님은 BMW를 끌고 다녀요. 그런데 남편의 차도 아우디로 우리 김용 리더님 바꿔주셨어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저희가 다 다이아몬드 이상 핀이 되었고, 예. 그런데 9년 전에 저희들을 안 좋게 바라봤던 그들은 9년 전과 지금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 그런데 어쩌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이는 들었죠. 어떤 갱년기도 오고 건강은 그만큼 안 좋아졌는데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는 가계의 지출은 커졌는데 어쩌면 그리고 남편의 퇴사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어쩌면 그들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던 시선은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아요. 다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메이를 한 시간과 하지 않은 시간의 차이가 하면 할수록 이렇게 커지는구나라는 걸 저는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그때는 젊었죠. 어렸지만 그래도 남편이 직장 이후에 정년 퇴직하고 나면 그때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저희는 고민을 조금씩 하면서 살았어요. 예.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저희가 땅을 보러 다니는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보는 안목이 있어서 그런지 찜해놨던 땅이 몇 년 안에 다 개발되고 다 재개발이 된 거죠.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영끌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대출까지 다 껴서 먼저 아파트 한 채를 딱 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는 안목이 있어서 저 땅을 사면 분명히 오를 텐데 저기를 사면 분명히 재개발이 될 텐데 알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를 못했어요. 하나도.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어떤 뭐 다세대 주택을 또 대출을 사서 사고 또 뭐 주식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봤지만 그것이 저희가 아메이를 만날 때 우리 가정의 노후를 준비하는 대안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쯤. 그때 가면 우리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면 무슨 수라도 생기지 않을까? 설마 막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딱 노후가 준비되진 않았지만 어떤 지금 영위하고 있는 어떤 삶의 질을 그때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네, 리더님들 가난은 예고하고 오지 않고요. 절약은 가난을 1년 늦출 수는 있어도 부자는 될 수 없다고 이곳에서 늘 이야기해요. 여기서 예고하고 오지 않는 가난, 어떤 위기, 어떤 변수 늘 이곳에서 들을 때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에 정말 우리 가정에 위기와 변수를 겪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어떤 우리 가정에 예고하고 오지 않은 위기와 변수를 겪었기 때문에 이 글들이 저에게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위기와 변수는 정말 예고하고 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절약이지 아끼고 절약하지만 그 절약은 그냥 가난을 1년 늦을 뿐 우리를 여유롭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명함이 있을 때 그게 나의 명함이든 남편의 명함이든 명함이 있을 때 또 다른 명함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나의 수입이든 남편의 수입이든 우리는 그 수입원이 있을 때 좀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옆에서 구물질하기를 하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도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실수다라고 했고요. 워렌 버핏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2015년에 발간된 타임지 표지 사진인데 여기 142세라는 의미는요. 이때 태어난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사진이에요. 근데 요즘 142세 사시는 분들 아직 없죠? 그래서 왜 142세일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노화를 연구하는 연구팀에서 라파마이신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거를 쥐에다 투여했더니 평균 1.77배
오래 산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에 1.77배 한 142세가 나온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142세를 사시는 분은 없지만 그런데 건강하게 90세 이상,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죠. 저희 남편의 친할머니가 한 10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요. 103세까지 살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90세 때 뇌수술을 한번 받으셨어요. 근데 수술을 90세 받으셔도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지금은 어떤 의료기술이나 어떤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는 그런 시대는 열렸습니다. 자, 이 사진을 처음 보신 분들만 몇 세처럼 보이세요?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가 발견한 사진인데 추측하지 마시고 딱 보이는 나이가 몇 세예요? 30대 여자분 40대 30대 40대 이 정도로 보이죠. 네, 남자분은 58세고요. 여성분은 72세예요. 정말 놀랍죠. 특히 이 여성분은 주름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노동의 시대가 아닙니다. 노동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관리 이렇게 잘하면 피부 관리도 좀 하고 피부과도 좀 다니고 운동도 막 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좋은 영양제도 먹고 건강관리를 하면 이렇게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100세 시대는 이미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세 시대는 열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 몇 세까지 일할 수 있을까?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요 51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자 중에 절반은 백수로 지내고요. 절반만 이제 재취업을 하는데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의 60% 이상은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죠. 그리고 자영업자는 어떤가? 자영업자들 더 힘든 거 요즘 다 느끼시죠? 예. 식자재, 인건비, 임대료 다 상승했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니까 사람들 어때요? 예, 다 지갑을 닫잖아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 매년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제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신도시가 이제 5년쯤 지났어요. 그래서 그 상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는데 제가 그 상가 앞을 지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상가 공실이요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 상가가 좀 외진데 있잖아요. 외진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실이고요. 그리고 목 좋은 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요즘 공실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제가 지날 때마다 다시금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남편과 노후를 준비하는 최종 목적이 5층, 6층, 7층 이런 조그만 상가 대출 껴서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대출 이자 내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금리도 너무 많이 있고 공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 부담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공실이 생기는 건 어쩌면 시대적인 흐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시대죠. 오프라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목 좋은 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상가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안전지대에 있는 직업일까? 한 기사에 의하면 2030년에는요, 인구 감소로 학교와 교사 수가 필요 이상 많아질 것으로 조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학계 출산율이죠. 그래서 재작년에 학계 출산율이 0.72명이었다가 작년에 0.68명으로 또 하락했고요. 앞으로 0.5명대, 4명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그만 지방 같은 도시는 지방 소멸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도 이제 결코 안전지대에 있는 직업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인 파산이 점점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OECD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건요, 사망 빈도가 가장 높은 나이를 의미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서 2019년에 남성의 최빈 사망 연령은 85.6세가 나왔고요. 여성은 90세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 51세, 그리고 여성의 최빈 사망 연령 90세,
예, 그래서 한 노후에 40년 정도 그냥 잡고요, 평균. 예,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자연재해, 경제나 물가 상승 그냥 고려하지 말고 그냥 한 달에 검소하게 200만 원만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도 40년이면 9억 6천만 원의 노후 자금은 필요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자금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네, 우리의 수입은 끊어지는 시기가 있고요. 지출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출은 줄일 수는 있지만 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있는 저 회색 구간의 노후 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중학생 교과서에 나오는 생애 중위 곡선이거든요. 근데 이 주기 곡선을 또 자세히 보시면 중년기와 장년기는 보시면 어때요? 소득의 소비보다 많은 시기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 대부분 어느 시기에 있으신가요? 네, 중년기 또는 장년기에 계실 거고, 또 우리가 아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어느 시기에 있는가. 다 대부분 중년기와 장년기이시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시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처럼 소득이 소비보다 이렇게 많은가? 이런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월급 빼고 다 올랐죠. 월급이 올라도 세금이 올라서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득의 소비보다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절약이죠. 그래서 아끼고 절약해서 살면 또 그럭저럭 사라지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또 다른 수입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는 변수라는 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 가족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빠른 퇴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변수, 코로나 같은 그런 변수가 또 올 수 있어요. 근데 변수가 없을 수도 있죠. 없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변수가 있던 없던 우리는 노년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순간은 오고, 그래서 수입은 끊기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돈이 되는 인세 수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죠. 그래서 역사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예전에 수십 년 걸렸던 일이 단 며칠 만에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역사의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로봇, AI,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과 AI가 등장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어때요? 위협을 받고 있고, 리더님들도 이제는 피부로 조금씩 체감이 되시죠? 어느 순간 사람이 했던 일들이 로봇으로 AI로 대체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피부로 조금씩 체감이 되실 거예요. 유발 하라리 다 아시죠? 이분 정말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초예측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 많은 정보가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10년 후나 30년 후에 어떤 생활 방식, 사회 기본 구조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는데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 우리들은 그 발전 속도만큼 피부로 체감이 되는가? 그 발전 속도만큼 피부로 체감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 존재가 사회와 무관해지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이런 변화되는 사회 속에 소외가 될 수 있대요. 그런데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세상은 하나고 현실은 하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하나다라는 뜻은요, 이런 변화되는 세상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요, 무용계급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무용계급이라는 건요, 과학기술이나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사회 질서와 경제 구조가 파괴돼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사람, 한마디로 쓸모 없어진 사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무용계급이 나온다라고 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무용계급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서 이런 변화되는 세상 속에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 미래 사회 보고서라는 책에 보면 2090년의 미래에는 이 사회가 4가지 계급으로 나뉠 수 있대요. 1계급은 플랫폼의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2계급은 인기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 3계급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 AI가 3계급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 계급에 속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프레카리아트라는 건 불안전한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시계약직, 프리랜서, 같은 그런 단순한 일을 하면서 저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에 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90년에는 나는 지구에 존재하지 않죠. 예.
그래서 나 좀 무관해,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게 지금부터 하는 많은 일들이 로봇으로 AI로 점진적으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나는 무관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 생각나죠? 그러면 앞으로 나는?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2계급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연예인 같은 외모? 예, 없다는 거죠. 없어요. 우리 평범한 우리들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연예인을 할 수 있을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2계급은 힘든데 희망적인 건 오히려 1계급에 속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하면 어떤 대기업, 어떤 기업인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개인도 플랫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있죠.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 내가 10만 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이 된다면 나는 플랫폼 스타, 1인 플랫포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1계급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가 마찬가지예요. 아메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 이 사업은 나만의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AI가 창작의 영역까지 들어온 시대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의 변화는요,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이런 시대에 앞으로 나는, 우리 자녀는 뭘 해먹고 살아야 할까라는 이런 1차적인 고민이 생길 때 저는 이 시대의 변화인 플랫폼을 구축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로봇 개발 업체가 45만 곳이 넘는다는 중국에선 공중제비에 이어 쿵후를 연마한 로봇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형 AI 로봇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자리에서 번쩍 뛰어올라 공중 제비를 도는 로봇. 착지 동작까지 성공하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 로봇을 만든 중국 선전의 스타트업은 세계 최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업계 선두인 경쟁사는 중국 전통 무술 쿵푸를 연마한 로봇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720도 돌려차기 장면이 압권인데 역시 세계 최초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机器人的 AI 模型做好，然后用更好的 AI 算力去把它训练出来就好了。也在今年年底之前，这个整个 AI 的那个人形机器人 AI 会达到一个新的一个量级。 지난 12일부터는 일반인을 상대로 예약 판매도 시작돼 로봇 대중화에 문이 열렸습니다. 춘제 갈라쇼 무대에 올랐던 모델의 경우 1억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하루 100만 원 남짓 받고 로봇을 빌려주는 업자들도 나타나 가격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로봇을 만드는 업체는 45만 곳, 공장은 물론 집과 일상생활에도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那么我相信未来可能每个家庭都会需要一台人形机器人。 이에 질세라 미국에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택배 물류 작업을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중국과 달리 겉으로만 현란한 동작보단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판단하는 AI 두뇌에 집중했습니다. And try to reason through where you think they belong in the scene. And then work together to put them away. 폴란드의 스타트업은 인간의 골격과 근육을 해부학적으로 모방한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미래 첨단 기술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넘보는 국경 없는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채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장을 하고 꼭두각시 흉내를 내는 건가 싶지만 로봇입니다. 폴란드의 한 스타트업이 만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흡사한 구조라고 하는데요. 인공 뼈와 관절을 장착했고요. 특히 1000개의 인공 근육을 통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해냈습니다. 해당 로봇은 앞서 여러 기업이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두 발로 걷는 모습까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인간과 똑 닮은 모습과 움직임에 온라인에서는 놀랍다면서도 소름 끼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로봇 기업 원엑스가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 감마를 공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오 감마는 지난해 8월에 출시된 네오 베타의 후속 모델로
가정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위해 설계된 시제품입니다. 원엑스는 오픈AI가 초기 투자자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네오감마가 청소, 커피 내리기, 세탁 등 다양한 집안일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로봇은 기존 휴머노이드 로봇과는 달리 부드러운 니트 나일론 소재를 채택해 인간과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위험을 줄였습니다. 또한 원엑스는 로봇의 온보드 AI 시스템이 사람과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잘 인식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신기하죠? 예. 저 가정용 로봇 너무 탐나지 않나요? 예. 앞으로 정말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정말 이 세상,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정말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또 로봇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꿈꿔보게 되죠. 예. 집안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방되잖아요. 예. 자, 그리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의 창업자이시죠. 이분이 1995년에 아마존을 창업했을 때 이때 매출이 5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18년이 흐른 2013년에 아마존의 매출이 74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2조 원, 1년에.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수직 상승했고 너무나 큰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강연을 많이 다니세요, 이분이. 강연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질문이래요. 10년 후에는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신대요. 리더님들, 10년 후에는 뭐가 가장 바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이 질문에 답변을 했냐면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변수가 많죠. 그래서 변수를 타지 않는 어떤 아이템을 발견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10년 후에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냈다면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시대는 너무나 숨가쁘게, 바쁘게 변하는 시대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시대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도 바뀌고요. 그리고 시대별로 대표하는 직업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져 왔어요. 그래서 1950년대 대표 직업을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물장수, 얼음장수, 고물상, 광산개발업자, 옹기장수, 전화교환원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직업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960년대는 버스 안내양, 극장 강판사. 혹시 버스 안내양 아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옛날에 피카데리 극장 아세요? 거기 보시면 사람이 그림을 직접 그려서 극장 간판, 기억나시는 분들 저랑 비슷한 시기 아시죠? 그런 게 대표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있나요? 다 없잖아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대표 직업이 바이오 산업 전문가, 연예인, 게임 기획자, 스포츠 마케터, 프로게이머. 예.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게임한다 그러면 어때요? 등짝 스매싱하고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막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2000년대 대표 직업에 프로게이머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 돈 버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요, 65년 전에 세워졌지만 지금도 시대의 흐름에 있고 시대가 주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버나 에어비앤비, 아마존, 배달의 민족 같은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죠. 이 플랫폼 기업들은 생산하지 않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공유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자산의 가치가 어떤 소유가 아닌 사용으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생각해보면 우버의 자산의 가치는 뭐죠? 택시의 소유가 아니라 택시를 얼마큼 사용하는가가 이 기업의 자산의 가치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숙소의 소유가 아니라 숙소를 얼마큼 사용하는가가 이 기업의 자산의 가치다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BO로 회원을 가입하면 플랫폼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요, 아메이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정보를 필요한 소비자에게 연결해주고 공유해주고, 우리가 제품을 먼저 사용해보고 소비자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죠. 그래서 제품의 가치가 사용으로 바뀌는 시대에 너무나 맞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로보트 교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보트 교사기에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에 보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혁명적인 비즈니스 형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부는 정말 소수에게만 허락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를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열어주었기 때문에 혁명적인 비즈니스 형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도널드 트럼프처럼 좀 경제를 보고 어떤 사회를 보시는 분들은 다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예,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격을 띨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고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려면 회사와 제품과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검증하셔야 돼요. 외국계 회사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윤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철수한 회사들 많았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는지, 튼튼한 회사인지, 뭐 그런 거 안정적인 회사인지 검증하셔야 되고요. 제품도 우리가 사용하고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과 자연에 해를 끼치면 안 되고, 수익 구조도 정말 공평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회사는 영상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너무 좋죠. 아메이 영상이요. 예. 그리고 여기 농장 사진이거든요. 아메이는 미국의 워싱턴에 두 곳의 농장이 있고요. 브라질 우바자라, 멕시코 엘 페타칼, 그래서 세계 4곳의 농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 건물은 중국 우시에 있는 보테니컬 센터예요. 여기서 건강기능식품하고 화장품 브랜드를 이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농장에서 100% 천연 유기농 공법을 통해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책임지는 정말 세계 유일한 제품이죠. 뉴트리라이트. 예. 그리고 기사도 많이 났어요. 최고의 흙의 농약 대신 지렁이 를 쓰고 씨앗에서 제품까지 믿을 수 있는 원료로 글로벌 1위 브랜드 더블엑스가 DNA 손상을 줄였다라는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튜브로 아메이 농장 혹시 많이들 보셨죠?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사나 제품은 예전부터 방송이나 기사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메이 홈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청소세제 뭐 다양하게 홈브랜드가 있는데 이 홈브랜드를 꼭 써야 하는 이유는 이 세이퍼 초이스 마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이퍼 초이스는요.
미국 환경보호국, 정말 세계적인 권위 기관인데 이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이 마크를 부여해줘요. 어떤 제품에 부여를 해주냐면 자연에서 추출한 좋은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성능이 좋을 때, 두 가지를 다 이제 좋을 때 이 마크를 부여해 주는데요. 아메이 제품은 이제 자연에서 추출한 유효 성분이기 때문에 하천에 흘러가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생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죠? 환경오염이잖아요. 우리 막 3월에 눈 오고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한데 이 가정에서 쓰는 어떤 생활 필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세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환경보호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세제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꼭 알리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지만 제가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구조, 수익구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익구조도 이미 검증됐어요. 이 수익구조로 이 에디슨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에디슨 상도 되게 공식력 있는 상입니다. 2012년에 보시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 2014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에디슨상 받았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아메이 제이베랜드 리치드 보스 회장님이 이 수익 구조로 이미 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도 이미 검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메이 수입이 도대체 그 원천이 어디 있는가? 바로 유통의 변화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제품이 200원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소비자에 오기까지는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200원에 만들어진 제품을 1000원에 구매를 하는데 이 유통에 흐르는 돈이 많은 걸 알았지만 그동안 관심이 있었나요? 관심이 없었죠. 우리가 공장에 가서 직접 사지 않고 현지에 가서 사지 않기 때문에 그냥 1,000원에 사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유통에 흐르는 돈이 많은 걸 눈치챈 대기업은 이 유통의 단계를 하나로 묶은 대형 할인마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 유통의 단계를 줄였기 때문에 같은 제품을 30% 저렴한 700원에 우리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좋죠. 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또 시대가 흐르면서 홈쇼핑이나 인터넷이나 웹쇼핑이 생겼죠. 우리는 더 좋아졌어요. 이제 마트를 가지 않아도 장을 보고 쇼핑을 보는 그런 시대는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더 편리하고 좋아졌지만 그렇지만 유통은 이것을 소유한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골목골목 무슨 구멍가게 무슨 상에 많이 있었지만 다 없어졌죠. 24시 편의점도 이제 대기업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죠. 그런데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기 때문에 200원이 아닌 400원에 제조 단가가 400원이고요. 광고 유통을 대신 하지 않고요. 아메이로 회원 가입한 회원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저렴한 700원의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광고 유통은 회사 입장에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원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여도에 따라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캐시백이 얼마나 저희에게 돌려지냐면 아메이 매출이 1조 2천억 정도 되었거든요. 거기에 35% 한 4,300억 원이 1년 동안 저와 같은 ABO에게 뿌려진 금액이 이 4,300억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는 매출이 앞으로 2조 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캐시백은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수입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4차 보너스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차 보너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 보너스 테이블의 근거에서 캐시백이 나가는 거예요. 아메이로 회원을 가입한다고 해서 의무 가입금이 없는데 그냥 하면 주겠다라는 약속된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20만 원을 하면 3%를 주고 60만 원 하면 6%를 주겠다 이런 약속된 겁니다. 나에게 제품을 알려주신 나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신 분을 스폰서라고 하고요. 내가 제품을 전달받고 너무 좋아서 A와 B에게 알렸죠. 그래서 각각 20만씩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가 좋은 건 내 이하의 모든 매출을 합산을 해줘요. 그러면 스폰서의 먼저 그룹을 계산을 해볼게요. 스폰서의 그룹은 회원수가 몇 명이죠? 4명이죠. 그리고 총 매출은 얼마죠? 80만이죠. 80만은 저 테이블 보시면 60만은 됐고 120만은 안 됐죠. 그래서 60만이 됐기 때문에 6%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80만의 6%인 48,000원이 스폰서의 그룹에 나온 캐시백이에요. 이것을 스폰서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의 그룹을 계산해서 빼주셔야 돼요. 나의 그룹은 회원수가 몇 명이죠? 3명이고 총 매출은 얼마죠?
예, 60만은 똑같이 6%죠. 그래서 66에 36, 36,000원을 빼주면 스폰서의 캐시백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도 36,000원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A와 B도 20만씩 했죠. 그래서 3%, 6,000원, 6,000원씩 캐시백이 빠지죠. 그래서 나는 24,000원이 됩니다. 예. 어때요? 공평하세요? 예, 예. 근데 좀 이상하죠? 스폰서는 회원수도 많고 매출도 많은데 왜 12,000원이고 나는 24,000원이죠? 처음 오신 분? 손 들고. 손 들고 처음 오신 분? 모르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예, 스폰서는 한 번 알리고 저는 2번 알렸을 때, 그리고 A와 B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여도에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20만을 쓰더라도 받아가는 금액이 이제 캐시백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수입의 역전이 가능하고, 예, 선착순이 아니라, 예, 노력순입니다. 예. 이 폭격기는 스텔스 폭격기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굉장히 큰데 너무 신기하게도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적의 상공을 몰래 뚫고 들어가서 중요 시설물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폭격기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을 따서 우리 집에 숨어있는 자산을 스텔스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가득히 생필품이 채워져 있죠. 예, 많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산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들의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리더님도 오실 때 어때요? 생필품 가득 쓰셨죠? 세수하고 이빨 닦고 머리 감고, 예, 그리고 화장도 하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또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또 화장도 지어야 되죠. 예, 그리고 청소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매일 이런 일들은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어차피 쓰는 돈 NEA 머니로 자산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마트에서 30만 원 쓰시면 300원의 포인트로만 적립이 되니까 소비가 지출로 끝나지만 아메이 마트로 30만 원을 쓰시면 현금 10,000원으로 돌려받아서 소비가 소득이 되죠. 근데 이 그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 혼자 섰을 때 그런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이 또 알리고 그 사람들이 또 알리다 보면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지고 내 이하에서 많은 매출이 생기면 소비가 더 큰 소득으로 돌아오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how to 아메이. 아메이는 그럼 도대체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메이는 마트 바꿔 쓰기입니다. 예, 내가 원래 이 마트 저 마트에서 썼던 제품을 아메이 마트로, 예, 브랜드 체인지 하는 게 이 사업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아메이 제품은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마다 감동이 생기죠.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감동을 전달하는 일들은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맛집 갔다 오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거기 너무 맛있어. 그리고 재미있는 영화 보면 광고 하시잖아요. 그 영화 꼭 보라고. 광고비 안 받아도 막 침 튀기면서 막 꼭 봐야 돼 막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감동을 전달하는 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단계 앞서서 내가 전달한 사람을 내 이하의 애용자 클럽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런 미팅장에 나오시고 내가 알린 분들도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걸 쇼더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지속하고 반복하시면 소비가 더 큰 소득으로 돌아오는 사업이죠. 오늘 처음 이곳에 오셨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꼭 다 사업하세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소비자로 하셔도 되고 부업으로 하셔도 되고 사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으로 꼭 알아보세요. 라고 권유하는 이유는 이 세 분이 하시는 일이 똑같아요. 예,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 예,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 같은 어떤 큰 공부를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어떤 미용 기술을 따야 되는 어떤 기술을 익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소비의 패턴을 바꾸는 게 이 사업의 시작인데 그래서 포인트를 쌓은 게 돈이 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자산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업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메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알렸죠. 그랬더니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조언이 많이 들려왔어요. 하지 말래요. 너 어디 가서 아메이 제품 팔겠니? 막 이게 못 팔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간단하지 않고요. 성공한 사람 못 봤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처음에 아메이 사업 진짜 많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하고 나서 저녁 먹고 깜깜한 밤에 저를 놀이터로 끌고 가더라고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이제 그때 아이들이 어리니까 집에서 얘기하면 안 좋으니까 저를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친구에게 들었던 아메이를 저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아메이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조목조목
조목조목 얘기하고 결론은 아메이 제품 사지 말고 미팅장 가지 마가 이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미팅장에 한 번도 와서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트러블 있는 거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속마음은 그렇진 않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죠. 당신 말이 맞아. 오라. 미팅장 안 갈게. 걱정하지 마. 그냥 토닥토닥 하고 그냥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남편은 어디를 갈까요? 회사를 가죠. 제가 어딜 가서 무엇 하는지 알게 뭐예요? 그쵸? 그래서 또 저는 이런 미팅장에 와보고 제품 사서 그냥 뭐 카드 다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사서 제품 잘 정리하고 택배박스만 버리면 완전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메이 사업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제가 정말 담고 싶었던 이곳에서 성공하신 리더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전하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해라. 이곳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난이도 없는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하신 리더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저를 놀이터로 끌고 간 남편을 이제는 제가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인증식에도 참석을 했고요. 여기는 부산국제영화제 그 장소죠. 레드카페. 저는 쑥스러워서 저희 신랑 안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잘 따라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또 카펫을 밟아보는 영광을 누렸고요. 이 영양제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매달 챙겨드리는 영양제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은 영양제를 제가 챙겨드려요. 그래서 우리 가족, 부모님의 건강 챙겨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컨벤션과 기아 대책에 이제 4명의 아이를 제가 매달 버는 캐시백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12월 달 초에 갔다 온 푸꾸옥 여행 사진이에요. 이 여행은, 제 개인적으로 간 여행이 아니라 아메이에서 보내준 여행입니다. 아메이는 내가 혼자 사업을 했지만 어느 일정 기준이 돼서 여행이 되면 때로는 부부를 보내주고요. 때로는 가족을 함께 보내줘요. 그래서 이번 푸꾸옥 여행은 가족을 보내줬던 가족 여행이었고요. 여기 5성급 호텔에서 쉐라톤 호텔에서 묵은 호텔 전경이고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제 호텔방에서 찍은 호텔 뷰예요.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호텔에 딱 도착하면 본산 직원들이 잘 오셨다라고 막 박수를 쳐요. 환영의 인사를 막 해줍니다. 예.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희들의 캐리어를 여기 직원분들이 다 운반해줘요. 대단하죠. 예, 푸꾸옥 공항에 도착을 하면 우리가 대형 버스를 타고 이 호텔에 오는데 그때부터 캐리어를 이 직원분들이 다 옮겨줘요. 그래서 이 아메이 여행은 우리 ABO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갈 때는 저희 아들, 올 때는 우리 남편하고 같이 비즈니스석을 탔고요. 그리고 호텔 방에 딱 도착하면 웰컴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품뿐만 아니라 과자, 초콜릿, 과일 막 이런 기념품을 주고요. 정말 좋은 건 저 아래 보시면 돈을 줘요. 돈을. 예. 그래서 여행할 때 액티비티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점심이나 저녁을 먹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환전해서 그 나라의 돈을 우리에게 주면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래서 우리 돈이 하나도 필요 없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 인천공항 가야 되잖아요. 인천공항에 가는 교통비도 나와요. 그래서 정말 돈이 하나도 필요 없는 여행이고요. 그리고 저 방은 위에 보면 우리 서운의 스폰서님이 묵었던 풀빌라예요. 우리 스폰서님은 핀이 크셔서 호텔에서 묵은 게 아니라 호텔 건물 옆에 단독 풀빌라들이 있거든요. 그 풀빌라에서 묵으셨어요. 진짜 커요. 엄청 커요. 그래서 그 거실인데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갔던 저희 리더님들, 서은의 리더님 이하 같이 간 리더님들이 모여서 같이 사진도 찍고 액티비티 같이 했던 우리 형제 파트너 리더님들과도 사진도 찍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씨워킹 한 거거든요. 바닷속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걸 썼는데 그 물이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전문 작가님이 찍어준 가족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전문 작가님들이 있어요. 사진 작가님들이 다 가족마다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한 달 만에 이 여행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군인 정신이 있어서 웃지 않아요, 평소에. 그런데 저 사진 보시면 막 이렇게 진하게 웃고 있잖아요. 정말 좋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행은 정말 때로는 가족이 함께, 우리 스폰서님 함께, 형제 파트너 리더님 함께 이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여행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꿈이 없던 사람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꿈을 꾸는 것도 배웠고 꿈을 실행시키는 것도 배웠는데요. 리더님들도 정말 성장하면서 많은 꿈을 꾸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사회에 나아가면서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나의 꿈을 묻어두게 되고 자녀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살게 되지만 자녀들은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꿈을 배운다라고 합니다.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이 기업 이념을 들었을 때 저를 되게 가슴 뛰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도 주고 묘목도 주고 어떤 도구도 주죠. 그런데 이 묘목을 땅에 직접 심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이 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키워야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기회는 제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너도 이 회사에서 준 이 공짜의 기회를 통해서 이 묘목을 우리 함께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함께 숲을 이루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다라는 어떤 삶의 가치를 제가 이곳에 와서 더 알고 깨닫게 되었고 저 혼자만 이런 가치를 갖고 산다면 외롭겠지만 우리 스폰서님, 파트너 리더님들, 우리 위너스 전체가 이런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을 보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오셨다면 아메이라는 선물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돈도 지불하지 않고 정말 공짜로 저희가 이 사업을 선물로 받았는데 정성을 다해서 가꾼다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저는 아메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는 성공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체인지의 G를 C로 바꿔보십시오. 찬스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나의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 나의 어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도구로 아메이를 선택했다면 정말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변화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변화 속에 기회를 잘 잡으셔서 리더님들의 꿈을 이 안에서 꼭 이루시는 모든 리더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